이번에는 세 번째 파트,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입니다. 앞에서는 주로 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그리고 정보와 자료 등 또 코드 생성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죠. 그런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이 정보 처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에 등장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 이런 것들을 알아야 전반적으로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장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 처리의 핵심 또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입니다.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 이런 제목으로 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추상화와 알고리즘,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런 내용이 진행이 돼요. 거의 뭐 핵심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거고요. 1, 2, 3, 4장이 있는데 그 4개의 파트 중에 실제 가장 어렵고 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이 3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프로그래밍을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전공과 상관없이 이런 프로그래밍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중요한 뜻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대략 비슷한 설명을 했지만 앞으로 한 15년 정도 더 지나게 되면 특이점이라고 하는 싱귤레러티라는 그러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인간지능을 능가하는 그러한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싱귤레러티에 오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만큼 소프트웨어의 위력, 프로그래밍의 위력이 커지는 겁니다. 멀리 남은 것도 아니에요. 15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나이에다가 15살을 더해 보세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나이가 되겠죠. 한 30대 중반쯤, 초반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은 그런 장치가 이제는 거의 없다시피 할 텐데, 아주 단순한 그런 기계나 도구에도 전자 제어 프로그램이 내장된 그러한 칩이 같이 포함되거나 아니면 전자 제어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독립적인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볼펜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볼펜에다가 볼펜이 인공지능을 갖추게 된다면, 또는 볼펜이 전자제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공중에다 대고 써도 글씨가 디지털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로 이렇게 변환돼서 입력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오늘날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 제품이.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제품이고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은 볼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볼펜이나 연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필은 반드시 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매체가 같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이 자체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서 수입을 해와야 되고 공장에서 그것을 가루를 내서 종이를 만드는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종이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책이 전자책으로 바뀌게 될 테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 있는 볼펜은 연필은 그냥 하루아침에 증발해 버릴까요? 그러진 않겠지. 어떤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기능을 갖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자화된 그러한 연필이 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숟가락 젓가락도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빅데이터가 쌓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식단을 별도로 측정하지 않는 한 자기가 몇 그램을 먹었는지 몇 칼로리를 확보했는지 적정한 수준인 건지 오버해 놓은 건지 아니면 모자란 건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지 않는 한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지만 숟가락 젓가락에다가 그런 기능을 부여하게 되면 자동으로 매일매일 축적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빅데이터라고 했죠.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만간.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모든 곳에 모든 사물에 이런 IoT 사물 인터넷 기능이 들어가고 그 각각의 장치에는 센서라든지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전자화된 그런 프로그램이 내장된 칩이 삽입돼야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세상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아주 전문가인 프로그래머에 의해서만 작업이 진행돼서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많은 전공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상태 이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파트는 4개의 파트로 나눠져서 있고 골고루 안배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프로그래밍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개학이 되면 그러면 실습실에서 이것을 다뤄보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았었는데 이게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본기를 이런 온라인 강의에서 기본기를 다져놓고 그리고 실습실에서 더 좀 빠르고 정확한 그런 그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의 절차를 말하는 거죠. 절차, 시간적인 절차.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순서에 입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뒤바뀌면 처리가 엉터리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처리되는 명령어들을 순서 있게 나열한 것 이것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순서 있게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성적 처리할 때도 총점을 먼저 구해야 평균을 구할 수 있고 그 점수가 있어야 등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게 막 뒤섞이고 순서가 일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처리가 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명령이 수백 줄, 수천 줄, 수만 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수천 줄 내려가는 동안에도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현재의 기술로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작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머리를 써야 되니까.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갤럭시라는 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 됐죠. 해외에도 많이 팔고. 그러나 그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조해 보세요. 삼성은 공장도 있고 시설도 있고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가 공급돼야 되고, 원료는 또 수입해 오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한 건 어때요? 그 생산한 물리적인 제품은 포장해서 물류 유통 단계를 거쳐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때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장이 필요할까? 포장이 필요할까? 유통이 필요할까? 도대체 뭐가 생산되는 겁니까? 거기는 어떠한 물질도 투입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고 돈을 벌고 있죠. 그건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도 돈을 많이 번다고 칩시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도대체 어떤 작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냐고. 오로지 사람들 머리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래 사회는 물질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가미되거나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소프트웨어로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비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가능하다고. 그런 일들을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산업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영역이 커지게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각종 장비들을 보세요. 대부분이 의료 장비들을 보면 물리적인 거죠. 그러나 거기에도 약간의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일종의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미래 사회에서의 의료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물리적인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는 대부분이 엄청난 소프트웨어가 가미된 채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그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그 순서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구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상화라고 한 겁니다. 추상 능력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 추상을 알아볼 수 있게끔 어떤 형태로 만들어낸, 써내든지 그려내든지,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추상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되며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아야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제기되면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를 구조화하고 문제 해결을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명령어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뒤에 걸 볼게요. 여기서 추상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 알고리즘이 어떤 것인지 의미도 알아야 되겠죠. 추상화와 알고리즘은 먼저 복잡하고 큰 문제, 이게 과거에는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했지만 지금은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인터넷이라든지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돼 있다고. 방대해졌죠. 그 커진 대규모로 변한 프로그램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 복잡하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해를 하면서 좀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네. 그래서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과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으면 코딩이 안 돼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논리적인 순서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머릿속에서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논리적인 순서를 만들어낼 수 없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비로소 여태까지도 머리를 쓰고 살아왔어요. 다른 동물이나 이런 그 생명체보다도 두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21세기 초입에까지 왔지만 그 전에 수백만 년 전부터 21세기 초입까지 온 것은 아날로그의 세계였다고. 물론 다른 짐승 동물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21세기 중반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세상이 더 커지는 세상인 거죠. 물론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이 행동 반경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디지털로 바뀔 거라고. 디지털이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구상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코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생산되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863년에 영국 런던에는 최초의 지하철이 생겼는데 굉장히 일찍이죠. 우리나라는 1905년인가 쯤에 전차라고 해야 되겠지. 물론 철도는 그 전에 가설을 하지만 전차, 전기로 가는 기차를 한성에 설치를 합니다. 그 차이를 보세요. 런던은 이미 지하철을 뚫었다고. 1863년이면 굉장히 오래 전 얘기죠. 고종이 임금으로 이렇게 들어설 무렵쯤 그쯤 되겠네요. 결국은 런던에 지하철이 생긴 이후 그 지하철에 대한 노선을 표시를 해야 승객들에게 안내를 하고 승객들도 어떤 그 지도가 있어야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었지만 복잡했단 말이지.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도에다가 그걸 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는 지하철에 타보면 노선도가 쭉 있지만 지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그냥 이렇게 선들의 집합이고 점점점으로 역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으며 환승할 수 있는 표시가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간략화 시켰다는 거예요. 간략화 시키고 그리고 도형화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최단 시간에 갈 수 있거나 최소 환승, 최단 거리와 시간 등등을 고려해서 코스를 짜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단순화시키는 이런 표현을 해보는 것이 알고리즘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문제가 주어지겠죠. 그거에 대한 추상화, 문제 분석, 핵심 요소, 그리고 분해. 큰 것은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분해를 하면 쉬워지니까. 그것에 대한 문제의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찾아내야 되겠죠. 이것을 알고리즘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핵심 요소를 추출할 수 있으며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작게 분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서 규칙을 발견하라. 이것이 성취 기준입니다. 자, 잠깐 파일을 끊었다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먼저 공략을 해보자고요.